자, 94쪽 물질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아무튼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처음 배울 때는 쉽지는 않아.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앞에는 이제 밀도 이런 거 배웠고요. 밀도. 지금은 용해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밀도 이외에 용해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거 배웁니다. 자, 일단은 용해도가 제일 어려운데 요 단원에서는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를 말해. 용해되는 정도. 용해되는 정도. 근데 용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용해라는 말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가 중요해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섞이는 현상은 용해라고 하고, 설탕물과 같이 두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한다.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해요. 녹는 물질, 용질.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 자, 설탕은 용질, 물은 용매. 녹는 현상은 용해. 녹아 있으면 용액. 이해 가시죠? 녹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요거는 이제 용액은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균일온합물이야. 균일온합물. 그리고 대부분 투명해요. 대부분이라고 했을게. 대부분 투명하다. 근데 왜 투명하냐면 입자가 되게 작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 하나를 한 덩어리를 넣었어. 설탕이 이렇게 설탕 입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설탕이 하나하나 떨어져. 하나하나 이렇게. 입자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섞이려면 입자들이 그렇게 되게 작게 돼야 돼. 그래서 대부분은 투명한데, 투명하다라고 해서 아예 색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초나 이런 거 보면은 투명한데 노란색이야. 그래서 투명하면은 그래도 균일 혼합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죠? 그게 입자가 커서 그래. 근데 그렇게 입자가 큰 애들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가라앉고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용액의 특징은 균일온합물이며 투명하고 용질 입자가 보이지 않고요. 밀도가 고르다.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입자가 되게 작아지니까 거름종이로 걸러지는 입자가 없어요. 근데 흙탕물 같은 경우에 거름종이로 걸으면 흙 알갱이가 걸리죠? 그런 거는 균일온합물이 아닙니다. 용액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다.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이게 용액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용액을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포화 용액은 최대한 녹은 걸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포화 상태, 최대한 녹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다 보면은 안 녹고 가라앉는 애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녹이다 보면.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 포화됐다라고 얘기해요. 포화됐다. 포화 용액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녹을 수 있는 거 있죠? 더 녹을 수 있으면은 포화가 안 됐으니까 불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대한 녹은 거는 포화 상태, 포화 용액. 좀 더 녹을 수 있으면 불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포화 용액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과포화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녹은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사실 좀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안 녹는 애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아무튼 잠깐 동안은 과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용액의 농도라는 말은 진하기지, 진하기. 진하기인데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때는 잘 봐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50%다 이러면 용액 100g이 있으면 그 100g 중에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얼마다라는 거야? 50g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때는 요게 용매 아닙니다. 용액입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용액은 용매랑 용질 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용액이 용매 플러스 용질이니까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고체의 용해도 뭐 하여튼 뭐 이런 용해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 정의는 정의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도. 다시 이게 용액이에요, 용매예요? 용매야, 용액이야? 용매지, 용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 그거를 용해도라고 한다.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한 20도씨 정도 되면 물 100g, 용매 100g에 질산 칼륨은 31.6g까지 최대로 녹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해도가 20도씨에서 31.6이다. 요 말은 20도씨에서는 물 100g에, 기준이 물 100g이야.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1.6g까지 최대 녹는다. 더 넣으면 안 녹는다. 여기까지만 녹는다. 근데 이거를 온도를 높이면은 어떻게 되고 있지?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 어떻게 돼요? 용해도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용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하는 건데, 뜨겁게 하면은 더 많이 녹아요? 더 조금 녹아요? 많이 녹잖아요. 그쵸? 많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다 높아지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고체 용해도의 특징은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봐봐.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근데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근데 앞에 문제 풀었니? 혹시? 앞에 문제 풀려져 있어요? 왜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지? 서술형병은 다 했어요? 자,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증가하고 압력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하여튼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잘 봐. 용해도 곡선 상의 점은 포화 용액을 의미한다.
뭔 얘기냐면 요 용해도 곡선 상,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이런 거는 포화 용액을 의미한다. 잘 봐요. 질산칼륨이 뭐 한 20도씨 정도라고 할게요. 20도씨 정도에서 거의 한 30g까지 최대 녹는 거야. 질산칼륨이 20도씨에서 물 100g에 한 30g까지 최대 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에 있으면. 근데 20도씨인데 뭐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20도씨에서는 30g까지 최대 녹을 수 있는데 A점은 지금 한 10g만 녹인 거야. 그러면 그게 포화 용액이에요, 불포화 용액이에요? 포화가 된 거야, 불포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한 30g까지 녹을 수가 있어. 물 100g에. 근데 내가 30g을 안 녹이고 10g만 넣었대. 그러면 그게 포화 상태인 거예요? 불포화 상태인 거예요? 불포화 상태인 거, 불포화 상태. 자, 그러니까 이 점상에 어떤 용액이 있으면 포화 용액인데 그거보다 아래, 얘들아, 그거보다 아래 그러면은 불포화 상태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불포화 용액인 거야. 그래서 곡선상에 있는 점은 포화 용액이고 곡선의 아래에 있는 점은 불포화 용액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뭐야? 과포화 용액이야. 그런 애는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은 요게 요만큼이 석출이라고 하는 게 돼.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아무튼 곡선상에 있는 애들은 포화 용액, 곡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불포화 용액,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과포화 용액이고. 자, 여기 써져 있는 얘들을 자꾸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 얘를 보자. 6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을 40g을 녹였대요. 봐봐라. 60도씨에서 질산칼륨 빨간애입니다. 쭉 따라가 보시면은 얼마까지 녹냐면 봐봐요. 110g까지 녹아요. 물 100g에. 근데 지금 얼마 녹였대? 얘 얼마 녹였대요? 질산칼륨을. 40g 녹였지? 원래 110g까지 녹는다라고 그래프에 있는데 40g 녹였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불포화 용액인 거지? 알 것 같죠, 좀? 그 다음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으면 최대로 녹는 양이 팍팍팍 많아져, 이렇게. 그치? 질산칼륨은. 자, 근데 질산나트륨도 좀 많아지긴 하지만 이제 초록색 곡선이고요. 황산구리는 요런 곡선이고, 염화나트륨은 요런 곡선이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높아져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소금인데. 그래서 요런 애들은 다 물질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라는 거는 물질마다 다르니까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용해도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씩 차이 나는 애들이 있고, 물질마다 다르다. 자, 그 다음 어려운 게 요건데, 석출량 구하기, 석출되는 양 구하기. 석출된다라는 거는 녹아 있다가 다시 고체로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다시 고체로 돌아옵니다. 석출되는 거는. 자, 석출되는 양을 구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자주 나와.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온도를 낮췄을 겁니다. 냉각시켰을 겁니다. 온도를 냉각시켰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라. 자, 다시 잘 봐요. 6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10g을 녹였어. 녹을 수 있나 일단은 보시는데, 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한 110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물 100g에 질산칼륨 110g 녹을까요, 못 녹을까요? 녹지. 포화 상태 녹지, 그치?
지금 110g 녹아 있어요. 지금 녹아 있는 양이 110g이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봐요.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 20도씨의 용해도를 보셔야 돼. 20도씨의 용해도를. 20도씨 용해도가 대략 한 30 정도 되네. 책은 뭐라 써있나요? 네. 31.6이네. 31.6. 자, 잘 들어라. 110g을 녹였었는데 온도를 낮춰서 20도씨를 만들었더니 31.6g까지만 녹는 거예요. 이건 녹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뺀 78.4g은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야? 안 녹아요, 안 녹아. 안 녹으면 석출이 되는 거야. 알갱이로. 요런 거 실험할 때 이제 가열해가지고 일단은 녹여. 근데 냉각을 하다 보면 여기 조금하게 이렇게 생겨. 이렇게 결정이. 그리고 5학년, 5학년 애들, 아무튼, 요렇게, 뭐, 요런 결정이 생겨요, 이거. 녹았다가 안 녹는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결정이 되게 투명하고 예쁘게돼요. 이게 무슨 결정 만들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어. 조금 녹아요? 아, 뭐 물에 넣으면 녹죠. 물에 넣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석출되는 양을 구하실 때는 녹은 양에서 온도를 낮추고 난 다음에 최대로 녹는 양 그거를 빼주면 나머지는 안 녹으니까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넘겨볼게요.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96쪽 예제를 다시 한번 볼게. 2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1.6g이 녹아있다. 일단 봐봐.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지? 용해도가 얼마죠? 31.6이지. 근데 그 31.6이라는 뜻이 물 100g에 최대로 31.6g까지만 녹는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런 애를 60도씨로 올릴 거야. 그러면은 60도씨에서는 최대로 얼마까지 더 녹을 수 있어요? 110 녹을 수 있죠. 근데 60도씨로 올려서 포화 용액을 만들 거야. 11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31.6g까지만 녹아 있잖아요. 그쵸? 나머지 78.4g을 어떻게 해줘야 돼?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78.4g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빼주는 거, 이거는 온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 녹아야 하는 양을 구한 거거든요. 이건 석출되는 게 아니라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78.4g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요 문제가 포화 용액을 만드는 경우니까. 냉각을 시키는 경우는 석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세요. 60도씨의 물 100g에 60도씨 찾으시고, 자, 질산나트륨은 물 100g에 최대 124g까지 녹아요. 그 뜻인 줄 알겠어? 이게 그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애를 20도씨로 냉각을 한대. 20도씨의 용해도 얼마예요? 88이지? 근데 60g에서는 124g까지 녹인 거야. 근데 온도를 낮췄더니만 88g만 녹는데요. 그럼 36g이 이때 36g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야? 더 녹이는 거야? 석출되는 거지. 왜냐 온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온도 낮춘다라는 거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고, 감소한 만큼 빼줘야지 석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고체의 용해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기체 용해도 좀 놔두고 고체 용해도 부분만 할게요.
이거 다 용해도 문제가 아니네요. 자, 104쪽에 한번 펴주시고 104쪽. 104쪽. 요 부분이 어려워요. 질산칼륨이 있는데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고 싶대요. A점에 있는 애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거나, 니은은 온도를 낮추는 거죠. 기역은 뭐 하냐면 용질을 더 넣는 거지. 그러니까 A를 포화시키려면 60도씨에서 포화시키려면 지금 차이 값이 78.4g이니까 78.4g을 더 넣으면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니은 방법은 얘를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2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20도씨로 낮추거나 질산칼륨을 78.4g을 더 넣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풀이가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요거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워요. 예. 그래도 한번 도전은 일단 해볼게요. 힌트는 뭐냐면 여기에 용액이라고 써졌어요. 용액이라는 거는 뭐지?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읽으시면서. 어려운 거 맞는데요.
자, 해보자. 설탕을 물에 완전히 녹여 설탕물을 만들었다. 이 물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설탕물은 균일온한 물이에요. 설탕물은 균일온한 물이고, 용매가 물이고 용질 설탕 맞죠? 거름종이 걸려도 남는 물질 없습니다. 용질 입자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자, 설탕물은 용질 입자가 보이지 않고 밀도가 고르다 맞고요. 뭐 이게 가라앉는 물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흙탕물이나 아니면은 뭐 코코아 뭐 이런 거는 가라앉는 게 있지. 그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용액이라고 사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 용해도 곡선 상에 있는 애가 포화용해, 그치? 그거보다 밑에 있는 애, 이건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더 그리면 이거보다 요 밑에 있는 거야. 불포화용해, 이건 과포화용해. A가 불포화다, 아니고 과포화고요. A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만큼 녹아야 되는데 더 녹은 거예요. 이해가? 요 온도에서, 같은 온도에서 보셔야 돼. 같은 온도에서 원래 녹아야 되는 양보다 더 녹아 있는 겁니다. 포화용액은 B다. 맞네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반비례한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비례하는 거죠. 뭐 정비례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례하는 거죠. C는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맞는데, 잘 봐요. 얘를 냉각을 해. 이렇게 냉각을. 온도를 낮춰. 그럼 포화가 되잖아. 이렇게. 포화 곡선이 되잖아.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맞아.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지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얘들아, 지금은 얘나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얘나 똑같은 거야. 지금. 자, 3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압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체는 상관이 있는데 고체는 상관없습니다. 고체는 그냥 얘를 물에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땡이야. 이게 뭐 꾹꾹 누른다라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같은 물질이면 용매 종류에 관계없이 용해도가 같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녹는 용매가 따로 있어요.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특별한 성질, 특성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트륨의 용해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중요한 게 물을 몇 그램 넣니? 물을 50g 넣었어요. 그리고 자석을 넣고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180g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넣으면서 녹지 않을 때까지 했더니 198g 됐대. 그럼 염화나트륨 몇 그램 녹인 거니? 그러니까 원래 180g이었는데 염화나트륨 넣어서 198g 됐대. 지금 18g 녹인 거야. 용해도가 18이냐? 이게 아닌데. 왜냐면 기준이 물 100g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50g이면 18g 더 녹은 건데, 물이 100g이 되면 2배 더 녹아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녹으니까 36이 용해도가 되는 겁니다. 4번 물의 양이 50g만 있었기 때문에 용해도가 18이 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 80도씨에서 4가지 고체 물질의 포화 용액 중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80도씨에서라고 되어 있죠? 80도씨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도씨. 그러면 이게 선분 그어봐야지. 80도씨 쭉 가보면 용해도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염화나트륨이지. 용해도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60도씨 물 100g에 담긴 100g이 담긴 4개 비커에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각각 녹여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20도씨로 냉각시켰다. 이때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물질은, 잘 봐라, 60도씨에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60도씨에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질산나트륨은 이만큼, 질산칼륨은 요만큼, 황산구리는 요만큼, 염화나트륨 요만큼. 근데 몇 도로 낮춘대요? 몇 도로? 20도씨인가요? 2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보는 거야. 20도씨에서 용해도, 질산나트륨 용해도 이만큼이다. 잘 봐. 이만큼 녹였는데 이만큼만 녹아 나중에. 그럼 이만큼이 석출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산칼륨 봐봐. 이만큼 녹였는데 나중에 이만큼만 녹아. 이만큼 석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제일 많이 석출되고, 염화나트륨은 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염화나트륨이 제일 조금 석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석출되는 물질은 질산칼륨, 가장 적게 석출되는 물질은 염화나트륨. 아까 7번까지 하라고 한 거죠? 7번. 어려운데 어려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보자.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00g과 염화나트륨 30g을 녹였다. 자, 60도씨에서 용해도 봐봐. 질산나트륨 용해도 얼마야? 124죠? 그럼 100g,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00g 넣으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다 녹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해도 37.3이야. 30g 넣었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시켜. 그럼 20도씨가 되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88이잖아요. 아까 100g을 녹였는데 20도씨에서는 88g까지만 녹는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12g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녹는 12g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출되는 거죠. 질산나트륨은. 질산나트륨은 12g이 석출이 됩니다. 근데 염화나트륨 봐봐요. 염화나트륨은 30g을 녹여놨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예요? 36이죠? 그러니까 30g 녹였는데 20도씨에서 36g까지 녹는데, 그러면 석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36g까지 녹으니까. 30g 녹였다며. 다 녹아 있는 거지? 몰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석출되는 게 없어. 질산나트륨만 석출이 돼. 염화나트륨은 30g 녹였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6이기 때문에 아직 불포화 상태인 거예요. 불포화 용해인 거예요. 석출되는 건 없죠. 조금 쉬었다가 기체 용해도부터 다시 할게요. 잠깐 쉬자. 자, 할게요. 기체 용해도 할게. 기체 용해도. 고체랑 기체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고체는 원래 이렇게 좀 단단히 결합하고 있던 애들이
얘네가 이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얘네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지 얘가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더 활발해지니까 더 잘 녹을 수 있는 거, 더 많이 녹는 거예요. 고체는 가열을 해줘야지 잘 녹습니다. 근데 기체는 좀 달라요. 기체는 원래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애들이에요. 얘네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가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도를 낮춰서 좀 덜 날아다니게 해야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도를 낮춰야지. 봐봐요. 이게 낮아지는 거죠. 온도가 낮아져야지 용해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많이 녹는 거예요. 기체는 온도가 낮아져야지 많이 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들은 이렇게 막 날아다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지 많이 녹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져야지 많이 녹아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감소하고 온도가 낮으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니네 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 사이다는 요거를 애들이 잘 착각하던데, 사이다는 이미 기체가 녹아 있는 거예요. 사이다의 그 기포 같은 거 원래 녹아 있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많이 녹아요, 적게 녹아요? 온도 높으면? 온도 높으면 조금 녹죠. 그러니까 녹아있던 애들이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이제 안 녹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기포가 많이 보이거든. 이거는 많이 녹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녹는 애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있으면 그게 많이 녹는 거야, 적게 녹는 거야? 사이다에 기포가 많이 보여. 그러면 많이 녹는 거예요, 적게 녹는 거예요? 네, 그게 적게 녹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요. 사이다에 이미 기체가 있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막 보이잖아. 이렇게 많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튀어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녹으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많이 녹아요? 조금 녹아요? 조금 녹는 거예요. 기포 많이 보이면 조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기포가 조금밖에 안 보여. 그러면 왜 조금밖에 안 보여? 많이 녹아서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어떻다? 용해도가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 낮으면.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다 보관을 해야지 사이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안 날아가 가지고 나중에도 그 톡 쏘는 맛이 있는 거야. 그냥 놔두면 나중에 김 다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을 어떻게 높게 하냐면 뚜껑을 닫으면 돼. 뚜껑을 닫으면 이 발생한 기체가 어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증가를 해. 뚜껑을 닫으면. 그러면은 기포가 좀 덜 생기고, 뚜껑을 열면 이게 봐봐, 이게 많이 생겼지, 기포가. 이게 뚜껑 열면 칙 하고 이게 날아가잖아, 이게. 그래서 높은 압력일 때 용해도가 어떤 거야? 용해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높은 압력일 때. 온도는 낮고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크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아셨어요? 물에 잘 녹는 기체,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이 있다. 잘 녹지 않는 애들, 요런 애들이 있다. 요거는 읽어두셔도 되고,
그래서 탄산음료를 보관하려면 이미 녹아있는 기체가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뚜껑을 어떻게 막아야 돼. 그건 압력 높이는 거죠. 뚜껑 막는 거는 압력 높이는 겁니다. 넘기시고, 자, 이거는 이제 뭐 환타 같은 건가 봐. 약간 노란색인 거 보니까. 아무튼 뜨거운 물에서 기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게 안 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감압 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펌프질을 하면 용기를 빼는 거야. 압력을 낮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압력 낮추면 이 기포가 어떻게 되겠어? 기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는 거예요, 기포가. 안 녹으니까 튀어나오니까 기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고체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바뀝니다. 압력하고는 별로 상관없고요. 자, 봐라. 꿀이 원래는 액체 상태인데 만약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어떻게 돼? 용해도가. 고체는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감소해가지고 녹아있던 포도당들이 안 녹으니까 하얀색 결정 같은 게 생겨요. 꿀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꿀이 상한 게 아니야. 하얀색 뭐 생기거든요. 그게 상한 게 아니고 포도당 결정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염전에 뭐 요런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바닷물이 계속 증발하다 보면 더 이상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녹아있던 소금들이 못 녹아가지고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금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사해는 여기 사막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물이 자꾸 증발이 돼서 되게 진한 소금물이야. 그래서 사람이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기체의 용해도,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 올라가면 용해도 어떻게 될까요?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죠. 감소. 그쵸?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야. 왜냐면 물에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녹으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 있지. 물고기들이 숨쉬기 위해서 요 표면 있는 대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물이 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게 아니지. 산소가 부족해서. 수돗물을 끓이면 그 수돗물에 염소 기체를 넣어서 살균을 하거든요. 그런 게 날아가기 때문에 기체니까 날아가니까 용해도가 감소해서 수동량 냄새가 없어진다.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면 수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압력이 낮아져. 그럼 잘 들어.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 있는데 용해도가 감소해요. 왜냐면 압력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녹아있던 그 질소가 안 녹으니까 기포가 돼서 혈관을 막아요. 혈관을 막으면은 이게 혈액이 이동을 못 하잖아. 뇌로 가는 혈관 이런 게 막히면은 뭐 심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잠수병이라고 해.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병을 예방하려면 잠수했다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돼. 기체들이 이렇게 자꾸자꾸 빠져나가게. 자, 참 천천히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고. 자,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해? 고르게 섞이는 현상 뭐라고 해요? 용해라고 해. 용해.
두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 용액이라고 해. 용액.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 녹아 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포화용액. 포화용액이라고 하고,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증가한다.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어떨수록 증가한다.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어떨수록 증가한다. 압력은 높을수록입니다. 높을수록. 예.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야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점 끓는 점도 있는데, 일단은 기체 용해도에 관해서 이 문제만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몇 개 없네. 8, 9번만 푸시면 되겠네요. 109 쪽에 8, 9번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죠? 예.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죠. 이런 애는 뭐여야 돼? 이런 애는 뭐여야 돼? 기체여야 돼. 기체. 이 중에 기체가 누군지 알아요? 질소입니다. 질소. 1번. 뭐 붕산 이런 거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는 고체고요. 에탄올은 액체고, 요거는 고체고, 요건 고체고. 질소 기체죠. 상온에서. 답은 1번이고. 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는 예, 뭐 있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는 말이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 뻐끔거린다. 이거 맞고요. 1번, 2번이에요. 수돗물을 끓이면 끓이는 게 가열하는 거지? 그럼 소독량 염세가 없어진다. 이거 맞고요. 4번은 온도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압력이 낮아져서,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해서 톡 쏘는 맛이 줄어든 거야. 이해가죠? 뚜껑 여는 거는 압력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볼게요. 녹는 점이라는 것은 녹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어. 이거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원래 배우는 건데, 잘 봐라. 고체를 가열을 해. 여기까지는 가열인데, 가열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녹아요. 녹을 때를 융해라고 하죠. 융해. 녹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냐하면 가열하는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열을 해주고 있는데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즉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 과정은 융해라고 하죠.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융해될 때 그때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물 같은 경우에, 얼음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0도씨가 되는 거죠. 얼음은. 그 다음에 다 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냉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냉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떨어지다가 응고될 때 열에너지가 방출이 돼. 이거는 융해될 때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여기서는 응고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큼이 이제 나와요. 방출이 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열이. 그러면 냉각을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열이 방출되니까. 그러다가 다 고체가 되면은 그때서 떨어져요. 자, 그래서 냉각하는 동안에 응고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어. 그거를 어는 점이라고 해요. 어는 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상황은 다른데 값은 똑같아요. 원래.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고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씨예요? 물의 어는 점도 0도씨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고, 얼음의 녹는 점과 물의 어는 점은 0도씨가 똑같다. 근데 이게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예를 들어서 B가 더 많아, 질량이 많아. 그러면은 좀 더 오래 걸려요. 녹는 점에 도달하거나 다시 뭐 냉각하거나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다르니? 이게 다르니? 녹는 점이 다르니? 안 달라.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녹는 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빨리 녹는 거야.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그건 끓는 점이겠지.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라면 한 개 끓이는 물의 양이랑 뭐 라면 2개 끓이는 물의 양이랑 2배가 되면 끓는 점이 2배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 100도씨에서 끓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야. 자, 그리고 녹는 점이 엄청 낮은 애들이 있어요. 뭐 산소나 질소나 에탄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미 녹은 거야. 상온에서. 그래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그런 애들은. 그리고 순수한 물질 같은 경우에 요거는 무슨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0도씨를 무슨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가열 시간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 가열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냉각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네. 냉각 시간. 여기 어는 점이죠. 어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한데 소금물은 어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순물질은요, 이렇게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일정한데요. 소금물 같이 혼합물은 얼어붙을 때 물들끼리 얼어붙어. 그러면 남는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져요.
그래서 아무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녹는 점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점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걔가 순물질이고 어느 점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건 혼합물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무슨 점이라고 해야 돼? 녹는 점이라고 하셔야 돼요.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동안 그러면은 이게 뭐 되는 거니? 어는 거지, 어는 거. 액체가 고체로 되면 어는 거잖아요. 어는 점이라, 어는 점. 액체가 고체로 되면 어는 거잖아요. 순물질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끓는 점. 끓는 거는 뭐가 뭘로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기화될 때 열을 흡수를 해.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가열을 해도 흡수를 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고 물질의 양에 관계가 없어요. 이게 똑같아요. 많이 끓이나 조금 끓이나 끓는 점 똑같아요. 불꽃의 세기가 세나 약하나 똑같아. 근데 시간만 다른 거야, 시간. 강한 불꽃이면은 끓는 점이 똑같긴 한데 빨리 끓는 거고 약하면은 늦게 끓는 거고 물질의 양이 많으면 늦게 끓는 거고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물질의 양이 적으면 빨리 끓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에탄올이면 78.2도씨에서 끓는데 60ml는 양이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미 끓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로 존재하고 요런 거는 액체로 존재하고 상온에서 25도씨면 뭐 요런 거는 고체긴 하지. 고체. 이거는 이제 녹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고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철 같은 애가 훨씬 끓는 점이 이렇게 왜 높냐면 입자들 간의 인력이 셀수록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강할수록 얘네를 떼놓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높다. 얘가 왜 끓는 점이 높냐?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면 약간만 가열해줘도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인력이 강하면 별로 안 나오죠. 왜냐면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하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얘가 기체가 될 수가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외부 압력하고 끓는 점하고의 관계. 끓는다라는 거는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체로 돼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잘 튀어나올까 못 나올까? 압력을 주고 있으면 잘 못 나와요. 그러려면 끓으려면은 그런 경우에는 온도를 더 높여야 돼. 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은 보통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데 이 압력밥솥은 거의 한 2기압 정도 되거든. 한 2기압 정도.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높아져요. 압력이 높으면. 근데 에베레스트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에베레스트산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몰라요? 압력은 공기의 압력인데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에베레스트산에 적어요. 그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압력이 낮으니까 70도씨만 돼도 끓는 거야. 끓는 점이 낮아진 거죠.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쌀이 설익어요. 잘 안 익는다고. 예.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이나 이렇게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는 뚜껑 위에 돌을 올려놓아. 뭐 임시방편이야, 임시방편. 뚜껑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기체가 잘 못 빠져나가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가 있어요. 뚜껑에 돌을 올리는 이유는 압력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0도씨 이하에서도 물을 끓일 수 있는데 뭐 하면 되냐면 압력을 낮추면 돼요. 약간 뜨거운 물 집어넣고 피스톤을 빼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안에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도 압력이 낮으면 끓을 수 있어요. 압력을 낮추면. 근데 요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물을 끓인 다음에 뒤집어 엎고 뚜껑 막았습니다. 찬물을 부어, 찬물을 부으면 요 안에 있던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기체들이 줄어들어요. 요 안에 있는 기체들이. 그럼 안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희한하게 찬물을 부었는데 얘가 끓어요. 부글부글. 찬물을 부었는데 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야지 끓을 것 같은데 아니야. 찬물을 부으면 끓어요. 왜냐면 찬물을 부으면 여기 봐봐. 그 안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되어 수증기에 의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100도씨 아래에서도 끓을 수가 있다. 자, 끓는 점과 우리 생활. 자, 질소 같은 경우에 액화질소는 온도가 매우 낮아서 냉각제로 쓰인다. 자, 실온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잘 봐.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 상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녹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온도가 그 녹는 점보다 낮아.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럼 고체로 존재하고,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럼 녹았어요. 근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러면 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액체로 존재하고, 현재 온도가 어떤 물질의 끓는 점보다 높아. 그럼 기체로 존재합니다. 기체로. 자,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고요.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소금물은 물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끓는 동안에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소금물의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순물질을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어떨까? 일정합니다. 끓는 점 일정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되고, 물론 사실 외부 압력에 따른 변화되긴 하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압력 높아지면 끓는 점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고요.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 높아지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져요. 물에 녹는 점은 네, 실온보다 낮고 어는 점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은 물에 어는 점은 물 분자니까 녹는 점은 실온보다 낮고 그럼 지금 실온이 녹는 점보다 높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녹았지 근데 끓는 점보다는 높대 끓는 점은 실온보다는 높대. 그러면 물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문장이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녹는 점이 있었어. 0도씨. 그거보다 실온이 한 25도씨인데 높아. 그러면 이게 물이 녹은 거예요? 안 녹은 거예요? 현재 25도씨인데 물이 녹은 거예요? 안 녹은 거예요? (0도씨에서) 녹는데 지금 25도씨래요. 물이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녹았어요. 0도씨에서 녹는데 25도씨잖아. 그럼 녹았죠? 근데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 지금 25도씨야. 끓었어요? 안 끓었어요?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지금 25도씨야. 물이 끓었어요? 안 끓었어요? 안 끓었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갑자기 포화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포화 상태는 어떤 용해가 됐을 때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가 포화 상태고 녹는 점보다 높으니까 녹았는데 끓는 점보다 낮으니까 안 끓었으니까 액체 상태야. 알겠어요?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 순물질은 일정한데, 순물질은 일정한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구별하는데, 물질을 구별하는데 쓰인다. 자, 102쪽입니다. 102쪽에 어떤 메탄올이나 에탄올의 끓는 점을 측정하고 싶대요. 그래서 메탄올 10ml를 넣고 가열을 하다 보니까 65도씨가 쭉 이렇게 계속이 되죠. 그러면 이게 메탄올의 끓는 점이 얼마야? 메탄올의 끓는 점 얼마예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잖아. 65도씨. 끓는 점이 얼마예요? 메탄올의 끓는 점? 65도죠. 메탄올 10ml 65도가 끓는 점이다. 메탄올 20ml 끓는 점이 얼마예요? 65도죠.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달라요? 같아요? 메탄올 10ml랑 20ml랑 같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78도씨로 둘 다 같죠? 끓는 점은 물질의 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질의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끓는데. 자, 탐구 확인 문제 1, 2번 해보시고.
해봤어요? 위 탐구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혼합물의 끓는 점이 일정하다. 그런 거는 모르죠. 이거 혼합물 한 게 아니야. 물론 일정하지도 않지만.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맞아요? 맞죠? 이게 양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안 맞아.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이기 때문에 5ml 가열해도 78도씨가 끓는 점이 되는 거지. 2번, 5번이고. 자, 얘는 액체 물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런 온도는 무슨 점이야, 요런 온도는? 액체잖아, 얘가. 요런 온도가 무슨 점이야? 끓는 점이에요, 액체일 때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래프는 똑같아도 만약에 얘가 처음에 고체 물질에서 출발했다. 그럼 요런 점이 녹는 점이라는 거야, 녹는 점. 문제를 읽고 푸셔야 되고, 에탄올 30ml 가열 곡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0일 이거래. 30일 C가 되는 거지, C. 왜냐면 오래 걸려야 돼. 왜냐면 얘는 10ml니까 금방금방 끓어가지고 끓는 점에 도달하지만 빨리. 30ml면 더 오래 걸려요, 끓는데. C가 답이고요. 자, 103 쪽에 있는 거, 고체의 용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자, 잘 봐요. 물을 10g씩만 썼어요. 10g씩만. 근데 원래 용해도는 용매 몇 그램 기준이지? 용해도는 용매 몇 그램 기준이에요? 100g 기준이야, 100g 기준. 근데 일단은 실험은 10g으로 한 거예요. 물 10g에 6, 9, 12, 15g을 넣고 일단은 가열을 해서 모두 녹였어. 처음에 모두 녹였어. 그 다음에 냉각을 시키는 거야. 천천히 시키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15g 넣은 애는요 72도 정도 됐을 때 얘가 쓱 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72도씨에서 15g까지 최대로 녹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 10g이니까 15g이고 물이 100g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150이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데 용해도가 150인 거야. 72도씨에서 용해도가 150인 거야. 63도씨에서는 120이 되는 거고요. 51도씨에서는 90이 되는 거고 38도씨에서는 60이 되는 거예요. 용해도가. 왜냐면 물 100g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자.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맞고. 38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0이다. 맞고요. 51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10g이 녹을 수 있다. 녹을 수 없죠. 왜냐면 9g까지만 녹을 수가 있어요. 거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 9g까지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g 못 녹죠. 자, 63도씨 물 10g에 질산칼륨 12g을 넣고 12g 괜찮네요. 다 녹아요. 51도씨로 냉각하면 51도씨는 용해 지금 9g까지 녹으니까 12g 중에 9g은 녹고 3g은 석출이 되죠. 72도씨 물 10g에 질산칼륨 최대 15g 녹는다. 맞네요. 위 탐구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 120g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들 때 온도는 몇 도가 되면은 포화용액이 되나요? 그쵸. 63도. 63도입니다. 물이 100g이니까 10g이면 12g까지 녹지만 100g이면
120g까지 놓거든요. 63도. 답은 4번이고. 자, 그래도 어려운 부분인데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긴 했어요, 지금. 109 쪽에, 10번부터, 11번까지, 17번까지네요. 17번까지 풀어보시죠. 109 쪽에. 근데 저번에 시험 봤던 거는 아직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요. 애들 오면은 같이 좀 다음 주에 같이 할게. 17번까지 하시고. 너 시험 안 내? 시험지 안 내? 저저번 주에 시험지 안 냈잖아. 저번 주에 안 냈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이거 같이 좀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10번은 고체 물질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고체니까 요런 온도들이 무슨 점이지? 이게 무슨 점? 요게 가열하다가 이게 지금 녹고 있는 거야. 요런 점이 무슨 점이야? 고체니까 녹는 점이죠. 녹는 점.
고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가열하면서 일정하게 되는 그런 지점, 그 온도들이 녹는 점이죠. 녹는 점. 근데 B랑 C는 녹는 점이 어떤 거야 지금? 같은 거죠? 그러면 같은 물질이에요. B랑 C는. 그러니까 B랑 C는 같은 물질이다. 맞아요. 왜? 녹는 점이 같잖아. 근데 C가 더 양이 많은 거지.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A다. 왜? A는 아직 안 녹은 거야. 표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언젠가 녹아. 응? 그러니까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A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게 A야. A는 아직 안 녹은 것일 뿐, 가장 높은 거예요. B와 C의 녹는 점은 65도씨이다. 맞아요? 맞잖아요. C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맞아요? 맞잖아요. C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D의 수평한 부분은 기화열을 흡수한다. 이게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고 융해열을 흡수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융해열. 융해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융해라고 하거든요. 융해열을 흡수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1번. 자, 이게 고체라고 써져 있는 거 꼭 읽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체죠, 고체. 그러면은 가는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지? 가는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할까요? 가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온도 올라가고 있죠? 가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가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때 녹지 나에서 나는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얼음이 녹을 때 얼음이랑 물이랑 같이 있잖아. 고체 플러스 액체라고 여기 쓰세요. 고체. 이거 수업을 좀 하세요 좀. 다에는 무슨 상태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는 액체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녹았으니까. 다 녹았으니까. 그러다 여기서부터는 냉각을 하고 있어요. 20분 이후로는. 온도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요때는 무슨 상태가 있을까요? 라는. 여기도 고체, 액체 같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는 도중에는 고체, 액체 같이 있다가 다 얼었어. 그때부터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8m산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습니다. 이때는 녹는 점이고 요때는 어는 점인데 이거 같은 거예요. 가구간과 마구간의 8m산의 상태는 같다. 같네. 둘 다 고체니까. 8m산이 어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는 동안은 여기기네. 여기 유지되는 거 맞아요. 8m산 이거 10g으로 했는데 20g으로 같은 실험을 하면 63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맞아요? 없어요? 몰라요? 아니 생각이 없어요? 온도 이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10g이었다 20g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이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다.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를 세게 하면 A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짧아질 것 같아? 안 짧아질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짧아지죠. 빨리 가열하니까 이게 시간이 짧아진다 이거지. 시간이 시간이 자 110쪽은 숙제로 해와 주시고, 이게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문제야. 뭐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안 하니. 문제라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0쪽은 숙제. 수고했습니다.